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총선 뒤에 4,200만 원 뇌물 실세 풀어준 법원, 법치의 위기다. 이런 제하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참 어저께 기가 막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주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판결 4,200만 원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실세가 청와대 행정관 또 금융위원회 금융국장 또 부산경제시장 처벌 하나 안 받고 징계 하나 안 받고 왕도 길만을 따라갔던 그 유재수 실세 이분의 법원의 판결은 예상외였습니다. 석방이었습니다. 무슨 석방이냐?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하는 그런 석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석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관례상으로 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 또 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에서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법원에서 내규로 정해놓은 이런 어떤 기준점에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너무나 황당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타고 귀를 타고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제 이 4,200만 원 뇌물 실세를 갖다 풀어준 법원 스스로가 법치의 위기를 갖다 자초한 거 아니냐. 어저께 그 판사 동부지법 판사, 재판장, 그분이 누구냐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댓글에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저 개인도 그 판사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라도. 이 서울 동부지법이 이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제 석방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5년인가 6년인가 구형했죠. 이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 씨가 금융위 국장과 과장 시절에 업자들에게 받은 4,200만 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하고서도 개인적 친분관계로 받은 돈이라면서 풀어준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 친분관계로 받은 돈이라며 풀어준 것입니다. 법리를 떠나가지고 상식으로 좀 납득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4,200만 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하고서도 개인적 신분관계로 받은 돈이라며 풀어준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법리를 떠나가지고 상식으로 우리가 판단돼서 설득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유 씨는 그 업자들로부터 현금, 전세금, 항공권, 골프채, 골프텔, 숙박비,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공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라 공무원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 아닙니까? 여러 명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대부분 유 씨가 먼저 요구했다는 겁니다. 먼저 좀 달라.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로비까지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래서 탐관오리의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금품을 선의로 생각했을 수 있다. 돈 주니까 선의로 생각했을 수 있다 하면서 형을 깎아줬습니다. 공직자가 업자들과 어울리고 금품을 받은 그 유착을 갖다가 소위 권력과 이 금권 유착이죠. 돈과 권력, 금권 유착이 된 걸 갖다가 친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뇌물 받은 공무원들이 친분관계로 받았다면 모두 풀어줄 그런 의향이 있는 판사인가 재판장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난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뇌물 받은 공무원은 친분관계로 받았다 이러면 되는 것인가?
다 그럼 풀어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유 씨가 말이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정도로 정권 실세들하고 친분이 매우 두터웠지 않습니까? 청와대 특감반 조사도 빠져나갈 정도로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의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는 것.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뇌물 의혹이 불거진 사람을 오히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시켜 상식 밖의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판사까지 유씨 구명에 나선 거 아닌가라고 언론 신문사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의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으면 얼마 이상,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 받으면 어떻고, 5천만 원 이하 받으면 어떻고, 3천만 원 이하 받으면 어떻고, 뭐 이런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3에서 5년을 기본으로 최저 2년 6개월간 또 최고 6년의 형을 선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요구, 장기간 수수,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가중처벌, 직위가 높을수록 가중처벌한다. 이 사람은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럼 유 씨가 바로 이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장기간 수수,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 적극적 요구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개 다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정한 최저형에도 미달하는 형이 유 씨에게 선고된 것입니다. 집행유예 사유는 더더욱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판사들조차 이례적 판결이라고 말하고 이례적 판결, 이례적 판결. 이례적 판결이란 거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그런 판결을 이례적 판결이라고 하죠. 이 이례적이지 권력에 아첨하는 판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설자는 말이 이례적이지 권력에 아첨하는 판결이 아니냐 하는 엄정한 얘기를 딱 한마디로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3천만 원 이상 뇌물 수수료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1명 가운데서 91명, 90%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유 씨 같은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예외 없이 실형이 딱딱 선고됐습니다. 그날 당일 공교롭게도 말이죠. 22일 어저께죠. 군사법원장이 6천만 원 뇌물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천만 원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무줄 판결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이 그날 당일날 벌어진 그 판결 문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과거에 군에서 받았다 뇌물, 그래 지금 민간인 법원에서 받았는데 법원이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군사법원장은 6천만 원 뇌물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 고위공무원 이 양반은 4,200만 원 그걸로 석방되고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권 들어가지고 법원 재판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라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또 있었고 돈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영장은 기각되기도 했고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던 어떤 판사도 있고 어떤 서클 출신들이 연이어서 청와대에 또 들어가고 여당 국회의원이 또 되고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정권 코드 판사들로 꽉꽉꽉 채워집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총선에서 앞서간 정권 증거가 명백한 이제는 한명숙까지 증거가 명백하죠. 1억 원짜리 그 수표가 한명숙 지 동생 전세금에도 들어가 있었으니 말이죠. 이걸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이게 요 근래 뉴스에 그냥 아주 핵심 뉴스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정권의 핵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 조작, 조국 사건 재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국가 근본인 법치의 위기가 지금 왔다는데 이 법치의 위기를 알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오늘자 사설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법치의 위기가 오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을 그대로 묵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오늘 사설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